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비와 교육비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란 단순히 가족에게 금전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법상 부양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할 때마다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지급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재산이라더라도 이거를 근거로 예금 투자,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아요. 먼저 피부양자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민법상 부양관계에 있는 피부양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요, 성인인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을 보시면요, 부양 의무, 첫째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기타 친족간이고요,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금 당시 명목이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금원이 재산 축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학비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송금 내역 등 실제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를 한번 볼게요.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금원을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성인이고 소득이 있는데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이때 생활비다 교육비 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24년 판결입니다. 상속인이 원고 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금원이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1차적 부양 의무자는 배우자이고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자가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은 생활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증여세가 과세돼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22년 조세심판원 건인데 이번에는 납세자가 이긴 건이에요.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비의 원천이 모친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가족과 모친이 동거인의 엄격한 의미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영위한 관계라면 생활비 수준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문건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2019년 건인데요. 청구인이 34세의 성인이기는 하나 유학생활 중이었고 해당 금원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인이지만 생활력이 없어요.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34세인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이 유지를 할 수 없죠. 이때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취소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이 해요. 부모가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삼촌이 조카나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게 부모의 생활 능력입니다. 충분히 교육비를 댈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할아버지나 삼촌이 주는 교육비는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혼인 비용 및 축의금입니다. 직계 존속 등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혼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역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사
용품을 전제로 하고요. 호화 사치용 주택이나 차량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축의금, 자녀의 결혼식에서 수주든 축의금 중 자녀에게 직접 건네진 것, 자녀가 직장 생활했어요. 그 직장과 친구들 삐낸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 거죠. 근데 자녀하고 상관없이 부모님한테 온 것까지 자녀에게 몽땅 축의금이 1억이 거쳤어요. 근데 1억을 다 자녀에게 준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억 중에 자녀 앞으로 들어온 뭐 한 3천만 원만 주고 7천은 잘못하면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판례를 한번 보죠. 결혼 축의금은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서 기초하여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축의금 대장상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쟁점 금액이 현저히 미달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증여 재산에 해당한다. 만약 축의금 같은 게 아들에게 적정하게 갔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축의금 대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결혼 비용 및 예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 사회간섭에 해당하고, 그 지원 금액이 부모의 재력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친이 특급 호텔에서 지출한 결혼 비용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은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댄 것 같아요. 금액이 엄청 크죠. 근데 부모의 재력이 그에 맞다면 그 정도는 사회 간섭상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특급 호텔 등에서 혼인을 진행하여 혼인 비용이 다소 큰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의 재력, 혼인의 규모, 사회적 지위, 통상적인 혼인 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일률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애매하실 거예요. 사회 통념상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는 상당히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새 뭐 특급 호텔에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것들이 다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은 좀 너무하다고 조세 심판원이 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각종 축하금. 자, 뭐 졸업 축하금 줄 수도 있고 입학 축하금 줄 수 있고요. 친척들이 200, 300 뭐 승진했다고 또 주기도 하고요. 이런 축하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전의 원천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 대상, 증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촌이 조카의 대학 합격 축하의 의무로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조카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관련 메시지나 메모를 남겨준 경우라면 그 금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축하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통념상 금액이 얼마냐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과세관청에 있는 세무조사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뭐 잘 사는 집은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을 줬다?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증여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통념상 개념이 확실히 애매모호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